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도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종가 보시죠. 이날 다우지수 1%, S&P 500이 1.6,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많이 회복했습니다. 2.1% 상승을 했는데요. 확실히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 거래일 상승폭 대비 4배 정도가량 뛰어 올랐고요. 5일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는 긴 하락의 고리를 끊어내고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2,0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이고요. S&P 500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면서 3,800에서 3,900으로 올라가면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5일 단기 이평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만큼 파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거는 나스닥 종목들한테서 나오는데요. 서비스, 그러니까 OTT 쪽에서 강하게 움직였고요. IT 쪽에서는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섹터가 2%대의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날 성장주들이 이렇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기술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 파산했었습니다. 그러한 악재들이 이제는 정부의 도움으로 악재를 좀 일단락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날 국채금리 수익률이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통상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주면 기술주들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시장에서는 이쪽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파산 쪽으로 좀 더 이슈를 두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게 되면서 경기 소비재가 가장 덜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어제 상승폭이 가장 컸었던 부동산이 먼저 회복을 한 만큼 이날은 제한적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섹터가 다 오른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우선 최근 한 2, 3일 동안 계속 시장에 문제가 됐었던 금융주들부터 먼저 보시죠. 대형 은행 그리고 문제가 됐던 중소형 은행 대체로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라고 제가 어제 특징주로 잡아들었던 종목이 있었었는데요. 그 종목이 어제 60% 급락했죠. 근데 49% 회복했습니다. 많이 회복을 했고요. 이 밖에도 다른 지방은행 중에서 키코프가 6.9%, 팩웨스트 33% 하락한 만큼 뭐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분의 2 이상을 다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는 것을 크게 막아줬습니다. 대형주들도 괜찮았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게 CT였습니다. 5.9% 강하게 회복했고요. 웰스파고도 4.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락을 컸던 종목 중에서는 찰스 슈왑도 있었는데요. 9.1%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행주들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찜찜함은 있었었는데요. 바로 무디스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은행주들이 뭐 큰 하락 대비해서는 많이 회복을 했지만 제한적인 회복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장중의 변동성도 나왔습니다. 자, 성장주 흐름 보겠습니다. 대부분 좋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전기차부터 볼 텐데요. GM하고 포드가 밀리는 동안 테슬라는 무려 5%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차량 판매 등록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의 자동차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이날 또 부각됐던 게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인 비아디 쪽에서는 판매 대수가 줄었는데 테슬라는 이렇게 견고하게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테슬라의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되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3인방은 모조리 좀 하락을 했는데요. 니오하고 리오터가 1%대 하락을 보여줬고 샤오펑이 4.2%대로 가장 깊은 하락률을 보이면서 미국 전기차 업체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의 차별화 장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IT 종목들 보실 텐데요.
뭐 애플이 1.4% 오른 것도 상당히 크게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세게 올라갔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7.2%. 여기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 전반적인 이슈도 있었는데요. 큰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챗 GPT 기억하시죠? 지금 3.5가 최신 버전인데 업그레이드 돼서 4.0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챗 GPT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2.7%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었었고, 챗 GPT가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산되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2.7 그리고 구글이 2.8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에 가장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가 7.2%나 급등했고요. 아마존도 2.6%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큰 종목들도 올라가고 AI 관련된 종목들도 이날 강세를 띠면서 이런 AI에 대한 이런 뜨거움이 다시 한번 불붙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로 붙게 되면서 상승세가 컸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잘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4.7, AMD 6.6% 이렇게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비메모리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챗 GPT의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메모리 쪽에 좀 더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또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AI가 점점 이렇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가 몰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위험 자산이 살아나다 보니까 헬스케어 쪽에서는 약간의 약세 흐름,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도 상승은 했지만 조금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 쪽, 에너지 쪽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단에서는 상승폭을 키워가게 되면서 추가 하락을 막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쉐브론이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세게 움직였습니다. 1.2% 올랐고요. 뭐 마라톤 페트롤륨, 벨레로 에너지 이 정도 섹터 내에서 2, 3%의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부터 보시죠. 퍼스트 리퍼블릭.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봅니다. 파산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추가로 이런 악재가 퍼지지는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60% 하락했다가 49%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 외 것까지 계산돼가지고 26% 상승에 그쳐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악재로 인해서 한 10% 정도의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뱅크런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중소은행을 필두로 해서 다른 은행들도 일제히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중소은행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한 만큼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은행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과제는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날 퍼스트 리퍼블릭 39달러까지 회복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앞서 챗 GPT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메타 플랫폼스는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있습니다. 추가 감원이 되겠는데요. 감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형 IT 종목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원을 하는 기업은 메타 플랫폼스가 유일한 상황이고요. 작년 11월에 전체 직원의 11%를 잘랐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또 감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신입 채용팀에서 해고를 했고 이제 돌아올 4월에는 기술그룹, 그리고 그 다음 5월에는 경영그룹, 이렇게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받아들였습니다. 7.2%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껑충 뛰어 올랐던 직후에 박스권의 거의 상단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194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제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CPI도 많이 기다렸었는데 결과가 나왔거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에 부합한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전일 급락했던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주가 반등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하며 증시를 끌어올린 건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6%를 기록해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할 근거로 작용을 했지만 지방은행의 불안과 경기 하강의 징후들이 있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2월 수준인 0.25%포인트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늘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확률은 약 80%로 동결될 것이라는 확률은 약 20%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의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던 가운데 통신 서비스가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코프가 각각 27%와 14%가 급등하면서 전일 폭락을 다소 만회하며 오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은행의 포트폴리오가 채권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채권에 대한 성적표가 어떤지 궁금함이 많을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쪽 채권 성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은행의 채권 손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2위 자산 규모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종 업체들에 비해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베런스가 지적했습니다. 베런스는 BofA가 미국 대형은행 가운데 채권 포트폴리오 핵심 부분에서 가장 큰 손실을 안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 증권은 8,62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회계상 만기 보유로 분류된 채권은 6,320억 달러이며 대부분은 모기지 증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은 해당 증권을 매각하지 않는 한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연준의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1,09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베런스는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360억 달러, 웰스파고의 410억 달러, 시티그룹의 250억 달러, 골드만삭스의 10억 달러와의 손실과는 크게 비교되는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은행주들이 강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무디스 쪽에서도 한마디를 했거든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실버게이트 은행 그리고 시그너처 은행의 폐쇄 등을 이유로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디스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 운영과 암호화폐 관련 두 개의 은행의 실패로 인해 미국 은행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무디스가 7개의 개별 금융기관을 강등시키거나 강등에 대한 검토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진 조치입니다. 전체 은행 산업에 대한 하향 조정에서 무디스는 규제 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에는 주목하면서 미실현 증권 손실이 상당하고 비소매 및 무보험 미국 예금자가 있는 은행들은 예금자 경쟁이나 예금 인출에 취약할 수 있으며 자금과 유동성, 수익, 자본에 모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향후 개선 사항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쪽인데요. 이제 폭스바겐이 증설을 한다고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캐나다의 북미 지역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은 그룹사나 배터리 업체인 파워코어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배터리 셀 공장을 신설할 것으로 보이며 2027년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용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토마스 슈말 폭스바겐 이사는 지난해 8월 북미 첫 배터리 공장 규모는 약
20기가와트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유럽 내 공장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북미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폭스바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800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금의 3분의 2를 전기차와 디지털 전원에 쓸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폭스바겐의 ADR 주가는 전일 대비 1.5% 하락한 18달러 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2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4%의 감소이며 이어 노동부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뉴욕 연방은행의 3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고 어도비 잉크, 파이브 빌로우, CTO 익스프레스, 프로테라 코프, 프랑코 네바다, 이빅스 잉크, 오틀리 그룹, 더 칠드런스 플레이스, 그리고 어레이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도 목소리가 밝네요. 자, 다음은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다 상승했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은 이유에서 올라갔고요. 자, 이날 독일하고 프랑스의 흐름이 가장 좋았죠. 독일이 가장 밀렸었던 만큼 좀 반등도 좀 세게 나옵니다. 1.8% 그리고 프랑스도 1.8%. 그 영국이 1.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영국만 약간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서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2월의 실업률이었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이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타이트한 고용 상황이 조금 더 압박을 주게 되면서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70달러 선이 살짝 위태로워지려고 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는데요. 4.4% 하락하면서 71.48달러입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경제 활동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구리 가격도 이날 1.2% 밀리게 되면서 유가 하락 때문에 밀린 것도 있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된 것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되면서 하락했고요.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떨어졌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값이 1,900달러 간신히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크게 밀린 만큼 크게 올라갑니다. 18bp 올라갔고 이날 2년물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부각이 됐다라는 게 2년물이 22bp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원위치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